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이 변동성을 자극할 두 가지 주요 이벤트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과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8일 연준의 금리 결정 이전에 발표될 마지막 미국 CPI 수치까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발표한 정책 성명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논란입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해리스가 이번 성명을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었죠. 해리스 선거 캠프가 발표한 정책 성명에서는 이 반도체와 AI 등 다양한 분야를 강조하면서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10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관련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망한 시장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싶어 할 것이며 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갈링하우스는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좀 보수적인 시장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매우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모두에 대한 규제 명확성과 법률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기울어져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위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실히 뒤처져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야코브 밀라토비치 대통령과 밀로이코 스파이치 총리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된 원인으로는 이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레스 전 대표 이 권도영과의 관계성이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스파이치 총리가 권 씨와의 관계를 진실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신뢰를 훼손했다라면서 갈등의 골을 드러냈습니다. 스파이치 총리는 권 씨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미국 SEC가 소송 과정에서 공개한 문서에는 초기 투자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권 씨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며 초기 투자는 자신이 일했었던 이 싱가포르 투자 펀드를 대신해 투자한 것이다라고 항변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3.82% 상승하고 있습니다. 7,746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2.71% 상승하고 있습니다. 318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67% 상승하고 있네요. 73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아르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22.41% 상승하고 있습니다. 14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따르고 있는 패치 13.83% 상승하고 있습니다. 1,76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프 코인 13.05% 상승해서 1,135원, 밸런서 12.41% 상승하고 있네요. 2,573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젝티브 11.33% 상승하고 있습니다. 24,660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4.29% 하락하고 있고요. 0.000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5.28% 하락하고 있습니다. 23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커브 2.34% 하락해서 375원, 프론티어 1.58% 하락하고 있네요. 87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론 1.43% 하락하고 있습니다. 20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두 가지 종목을 빼고는 전부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테더 0.59% 하락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쉐어 0.31%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위믹스 10.81% 상승하고 있고, 온도 파이낸스 4.14%, 도지코인 6.82%, 스택스 8.3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종 정보들 가장 빠르게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신 종목들 역시도 실시간으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사파리의 종이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죠. 자,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55,300달러, 지금 여기서 단기 조정을 받고 뚫린다라고 하면은 52,300달러에서 크게 지지를 받아서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55,300달러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받은 후에 하락을 했고요. 또 정확하게 52,500달러에서 지지받고 거의 3일 동안 58,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닉네임 값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스트라다무스의 예언다운데요. 어떻게 이번에도 맞추셨었는지, 그리고 또 못 본 사이에 성과를 좀 더 내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하셨죠? 네. 우선 이번에 예언한 거는 다 유비 아나운서님의 덕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 우당쿵쾅 뭐 프린세스 네, 코인 프린세스요. 네. 네, 그거를 진행하면서 네, 거기서 추세선을 잘 그어주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추세선을 보고 예언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잘 그어주신 덕분에 저도 거기서 타점을 겸손하시네요. 잡고. 네. 네, 근데 추세선을 잘 그어주셨으니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주 전에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했었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네. 거기서 수익률이 조금씩 나다가 1주 전부터 거의 한 일주일 동안 100%에서 120% 가까운 수익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됐을 때 그때 탑 뉴 탤런트 거기 메인에 떠서 2위에 돼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100% 찍으니까 그때 메인에 탑 트레이더 ROI, 그러니까 수익률 그걸로 메인에 뜨더라고요. 그거는 4위 됐었고, 그러니까 세계 위 거래소에서 세계 4위를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 네. 네. 4위 나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좀 네. 욕심을 내다가 제 전략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네. 뭐 100% 이렇게 찍다 보니까 막 200%, 1000% 막 이렇게 찍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거를 굴려보자 해서 저는 전략을 쓰면서 원래는 중장기 위주로 스윙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엔 좀 단기 위주로 해봤었어요. 오. 네, 단기 위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피트레임 시스템이 네. 좀 제가 매도를 할 때마다 그거를 그대로 따라오고 돈이 없으면 못 따라오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수익을 얻는데도 사람들이 손실이 생기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좀 최근에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 뒤로는 역시 정말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또 우리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손실 난 사람들한테 우선은 손실 벗어날 수 있게 네. 그때까지 제가 자산 운용으로 최대한 그렇게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탈출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개인 수익도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윈윈하려고. 너무 좋습니다. 같이 윈윈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진솔하게 매매하시는 우리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도훈의 코인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것부터 설명해 주실 건가요?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게 자료 화면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면 첫 번째는 성적이고 두 번째 캔들이에요. 네. 성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오. 여기 78% 7일 동안 이게 제 거거든요. 네. 근데 7일 동안 제가 트레이딩한 게 221번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를 221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 전에 탑 뉴 탤런트 네. 여기 2위에 그렇게 랭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마스터스 PNL 해가지고 여기서는 9위 이거 941달러. 이때가 아마 거의 한 3, 4일 차였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정도 수익 벌었었고 9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탑 트레이더스 바이 ROI 네. 해가지고 여기서도 4등을 했었는데 90일 수익률이 109% 이렇게 나와요. 와우. 그리고 AUM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 이걸로 투자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제가 직접 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수익률을 내면 이 분들도 수익을 같이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거. 같이 따라가는 거군요. 네. 네. 아주 그 다음 거는 바로 캔들로 넘어갈 건데 네. 캔들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추세선이랑 같이 보면 특히나 승률이 좋아지거든요. 네. 캔들 모양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게 추세선 그어봤을 때 지지 저항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네. 매수 매도 포지션이 달라져요. 딱 5초 만에. 그거를 좀 캔들 모양을 한번 봐볼 텐데 네. 여기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첫 번째 걸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거는 윗꼬리랑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네. 중간에가 이렇게 두껍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위아래 매물대가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는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 올라갔다가 음. 또 약간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상승의 가능성이 약간 남아 있는 거예요. 우선은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네.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음. 꼭 그런 상황에서 나요. 그 뭐 금리 인상이나 네. CPI 이런 때. 발표가 났었을 때요. 네, 발표가 났을 때 왔다 갔다 처음에는 하다가 변동성을 줬다가 가격이 다시 밀리는 모양새군요. 네, 위아래가
딱 똑같으면서 네. 거의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올라가서 끝났다. 이렇다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약간 영망치형 캔들 아닌가요? 저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가요? 사실 영망치는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망치예요? 저 어, 옆에 3번이 영망치인가요? 사실 제가 네. 그런 이름 같은 걸 안 외우고 다니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네. 말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실전형이라 가지고. 이거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네. 밀리는 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가격이 쭉 올랐다가 네.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중간까지 온 거예요. 음. 그렇게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또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좀 하락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 그렇죠. 뭐 가격이 올려준 채로 끝났으니까 좀 그래도 이거는 고래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는 그래도 아래 꼬리가 약간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밑꼬리까지는 또 한 번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한 60대 40으로 네. 잘못 봤다. 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웬만하면 쭉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군요. 네, 내리면서 네.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다음 4번은요? 4번은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강하게 이제 펌핑 해주는 게 아닐까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윗꼬리 없이 올라갔다. 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네. 그 다음에 캔들이 바뀔 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추세 전환 때 많이 나오거든요. 3번이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네, 5번도 한번 봐볼까요? 5번은 이제 뭐 더 가격이 많이 밀렸다가 오히려 위로 올리면서 이제 마감이 된 거니까 좀 더 그래도 버텨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왜 그냥 네만 하시죠? 제가 너무 잘 설명했나요? 네, 그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네. 한 번에 쭉 내려가다가 좀 약간 지지를 받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약간이라도 올라갈 확률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6번? 6, 7, 8은 네. 그 비슷하니까 9번 한번 봐볼까요? 네. 네, 9번은 어떻게 보세요? 9번은 이제 거의 상승분을 다시 뱉어내면서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네, 크게 상승이 나와줬다가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제 밀린 채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네. 네, 이렇게 되면 힘이 좀 별로 없는 거네요. 네, 10번에 비해서는 확실히 힘이 좀 빠져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네, 이해해도 네. 되나요? 네, 맞아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죠. 네, 반대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네, 그 마감을 다음에 네, 마감하고 끌어올리면서 해줬으니까 다음 날에는 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네요. 9번에 비해서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반대로 보면 되고 13번 같은 경우에는요? 13번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장난을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죠? 네, 그럼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앵커 연습 좀 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 한번 오시죠. 네, 제가 전문가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네. 거의 이것도 그 CPI나 금리 인상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어디로 쓸지 한번 너 맞춰봐. 네. 포지션 들어가봐. 내가 반대로 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볼만할까? 우리가 뭘 알아두면 좋나요? 그 외의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이대로 흐름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네. 이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에 차트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차트 혹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 여기 노란색 이런 식으로 칠해놨어요, 여기에다가. 네. 근데 이 구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중장기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네. 원래는 여기가 저항받을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네.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5분 땡 치자마자 갑자기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한 15분, 60분 봉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네. 15분 봉, 60분 봉이 딱 초기화 되자마자 갑자기 올라간다. 근데 거기가 저항선 근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15분이랑 60분 딱 땡 치자마자 여기 저항선 부근에서 여기 뭐 내려가다가 갑자기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는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고 또 반대에서는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캔들 자체로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네. 그래서 그걸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받은 다음에 다음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네. 그려진 다음에 그 다음 추세선을 한 번에 뚫었어요. 네. 원래는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에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때도 내려가는 척 하면서 그 15분 1시간 봉 그때 땡 치자마자 내린 거예요. 내린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린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거고 또 여기 맨 위쪽에 보면 여기 B주기 있잖아요. B주기 이게 그거거든요. 네. 페이크. 원래라면 여기서 쭉 올라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추세선을 긋는 법을 아니까 다 이런 식으로 그어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 롱 포지션이나 현물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채고 전 고점만 약간 넘긴 다음에 쭉 떨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해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힘을 못 받고 쭉 밀려버린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여기 윗꼬리를 달면서 쭉 내린 거죠. 네. 이게 완전히 페이크로 나온 거예요. 원래라면 전고점을 뚫고 네. 걷다가 이 추세선도 뚫었으면 이거는 무조건 여기 다음 추세선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사람들 롱 포지션이랑 현물 들어가게 한 다음에 쭉 떨군 거죠. 물리게 하려고. 이것도 심리전인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내려왔는데 또 여기에서 멈췄어요. 그 추세선에서. 근데 이 추세선에서 멈춘 다음에 그 전에 여기 횡보했던 곳 여기랑 안 닿잖아요. 네. 이걸 안 닿으면 이것도 여기 이렇게 추세선 그었을 때 여기서도 지지를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지선이 두 개가 있던 거죠. 제가 안 그어놨는데. 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 봐서도 여기에 안 닿았기 때문에 한번 쭉 올라가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파동을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여기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었던 거죠. 56,800에서 그때 지지를 네. 받고 나서 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아까 12시쯤에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캔들을 받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오후 9시에 코인 네. 원정대 본방 사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우리를 위해서 캔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는 친절한 도훈 씨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2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과 흐름들 알아봤는데요. 우리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도 봐야겠죠.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4.02%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7,762만 2천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2.77% 상승하고 있네요. 318만 8천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81% 상승하고 있습니다. 731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아르고 20.69%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4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뒤쫓고 있는 패치 13.19% 상승해서 1,751원입니다. 밸런스더 12.19% 상승하고 있습니다. 2,568원의 가격입니다. 에이프 코인 12.05% 상승해서 1,125원. 마지막으로 제스미 코인 11.9% 상승하고 있습니다. 28.1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오늘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1% 하락해서 231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론티어 2.37% 하락하고 있습니다. 865원의 가격입니다. 커브 2.34% 하락해서 375원, 트론 1.43% 하락해서 20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파이낸스 0.97% 하락하고 있네요. 16.3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테더, 선, 폴라리스 쉐어만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테더 0.59% 하락하고 있고 선 0.14% 하락, 폴라리스 쉐어 0.6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펜시 7.12% 상승하고 있고요. 위믹스 9.93%, 밸런서 12.1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왕중왕을 가려내는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살펴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리플 그리고 솔라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부터 가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볼게요. 네, 1.67%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73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입니다. 5.43% 상승하고 있습니다. 182,6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의 XRP 토큰 잔고가 7개월 내에 이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러면 가격 상승을 견인해주는 이유가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역시도 100달러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인지도가 높은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가 솔라나 이 100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 깨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가능성 역시도 상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리플과 솔라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강한 종목일지 좀 차트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트 볼게요. 네. 우선 리플 먼저 봐보겠습니다. 네. 네, 리플을 보면 최근에 우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삼각 수렴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뭐 삼각 수렴을 형성하면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는다면 이런 식으로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져 온 거래 가지고 그렇게 빨리 뚫지 못할 것 같고 네. 4시간 봉이 아니라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선 좀 중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뚫었어요. 뚫으면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 캔들 모양을 보면 좀 알 수 있다 이거를 말했는데 여기 계속 윗골이 달리면서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윗골이 달면서 저항을 안 받았고 올라간 다음에 아랫골이를 달면서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아랫골이 달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중이고 그러면 이거는 웬만해서는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세선을 좀 그어본다면 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그어볼 수 있는데 여기 두 개 딱 맞게.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0.5584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뭐 매물대가 얼마나 많은지 5548에서 매물대 확인했을 때 매물대는 확실하지만 내 지지 저항이 딱
이런 식으로 안 겹치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그어야 될 수도 있다. 이 크기랑 거의 비슷하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한 번에 올라갔을 때 0.5790. 근데 이 구간이 여기 지지 구간이랑 딱 안 겹치고 네. 걷다가 여기 저항 구간 위 이 근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0.5756.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여기를 피보나치 비율도 한번 찍어봐요. 이게 고점부터 저점까지. 그렇게 했더니 이 구간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있죠. 네. 그 0.618 이 구간이랑. 그래서 딱 이 정도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0.54 근처니까 0.58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이 위까지 무조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서 한번 반매도를 해야 돼요. 좀 내려갈 확률이 높은 구간. 그런 구간들이 이런 매물대 많은 구간이거든요. 거의 한 중간쯤에서 자주 멈추는데 한 이 정도는 너무 작고 네. 이 정도 전 고점 약간 되면서 지지 아래 이 구간까지 한다고 하면 0.561, 566 딱 이 정도에다가 반매도를 하고 그 위에 0.58 이 정도에다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뭐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것도 먹을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은 좀 괜찮게 보이고 네. 그리고 솔라나.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솔라나 한번 음. 네 바로 봐볼게요. 네. 솔라나를 봐보면 솔라나도 한 번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네.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어지거든요. 근데 장기 추세선이랑 딱 겹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구간까지는 웬만하면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143원까지는. 근데 143원까지는 올라오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 챙기는 것보다는 리플 아까 이 수익 챙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둘 다 괜찮지만 저는 네. 리플이 좀 더 먹을 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만큼을 먹을 거니까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을.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좀 리플을 장기적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좀. 네. 네. 그 다음에 봤을 때 리플이 여기에서 한번 멈추긴 하겠지만 네. 멈춘 다음에 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고 나서 또 올라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0.62 이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이랑 겹치고 그래서 이 위쪽에서도 또 만약에 여기 올라간 다음에 내려왔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보고 나서 여기서 롱 포지션을 가져간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반매도를 하고 0.60 그리고 0.624 이 정도에서 올매도를 한다면 그거는 좀 괜찮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리플이 되게 괜찮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에 좀 더 장기적으로까지 짚어주셨었는데요. 이제 리플과 솔라나 중에는 리플이 좀 더 매력적인 차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 에이다 그리고 이오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이다와 이오스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46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오스입니다. 이오스는 1.84% 상승하고 있습니다. 66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묵직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플랫폼과 생태계에서 거래나 참여 등에 사용이 되는 기본 암호화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POW 방식이 아니라 POS 방식을 사용해서 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뽀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왜 뽀삐냐면은 이오스를 얘기할 때
살살 다루면서 뭐 이쁘다고 해야지 올라가는 게 이오스입니다라고 이제 노란 독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이오스가 느그지 뽀삐냐, 이제 이쁘다 하면 알아서 올라가게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 이오스의 이 이름이 부캐가 뽀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이 상승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오스 코인은 좀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오랫동안 외면받은 스테이블 코인.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에이다 그리고 이오스 중에는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아갈 것 같으신지 차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 분석할게요. 우선 에이다 먼저 봐보면 에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고 나서 여기 그 다른 추세선을 저점 이은 거 그걸로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도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네. 근데 지금 선이 좀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그어지거든요.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 식으로 나와서 좀 이런 종이 비행기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 그런 게 나오면 웬만하면 내려갈 확률이 거의 한 70%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거래량까지 준다고 하면 네. 거래량도 실제로 줄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0.3519 이쯤까지 찍고 나서 내려갈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네요. 상승 쐐기의 모양새 같아서 네,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면은 밑쪽으로 하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딱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 만큼 떨어질 거예요. 네. 예, 이 크기만큼이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면 이 구간 여기 뚫는다고 무조건 뚫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전 고점까지 뚫어야지 정확히 상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 노란색 추세선 장기적으로 저항받는 이 구간이거든요. 3번 저항받은 구간. 그래서 이 구간까지 맞게 못 먹어요. 여기를 뚫는다고 해도. 뚫을지도 미지수지만. 그래가지고 에이다는 좀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오스로 넘어갈게요. 네. 이오스로 넘어가면 이오스는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어졌고 이게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나서 좀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빨리 올라가면서 이오스는 전문가님께서도 꾸준히 언급해 주실 정도로 애정이 있는 코인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진짜 애정이 있죠. 네, 뽀삐. 네. 자, 자주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언제 오르는지 분명히 오를 건 같은데 네.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뽀삐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자, 그게 좀 그렇긴 해요. 너무 안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오를 게 보여요. 네, 오,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올라간다고 하면 0.513 이쯤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뚫는다. 네. 뚫는다고 하면 0.59까지도 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항 3번 받고 또 여기서도 뚫을 가능성이 있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장기적으로 네. 폴링 엣지를 만들고 나서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구간이라서 여기서 터진다고 해도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오스는 저 아직도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에이다와 이오스 중에는 이오스가 너무 매력적이다. 언제 오를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자주 언급하실 정도로 이오스가 매력적인 코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어떤 걸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수위 그리고 세이 되겠습니다. 자, 수위부터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네, 수위 2.5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25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다음은 세이입니다. 5.31% 상승하고 있습니다. 397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이리스넷 여기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좀 전송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이제 관계는 의료 쪽이랑은 없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 특화가 된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의 근간이 되는 이 베이스 레이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체로 거래 체결 엔진을 구축하게 됐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D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제 성향은 완전히 다른 수위와 세이,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왕중한 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뭐지? 네, 수위 먼저 네. 볼게요. 네. 네, 애교 부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이 차트를 그어보면 여기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를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네. 추세선을 타고 놀고 있어요. 음. 근데 이 구간이 여기 좀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 네. 여기 저항을 받는 구간이에요. 2번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한번 부딪힐 거고 뚫린 다음에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리테스트 한 다음에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네. 좀 상승 추세로 되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당장 이렇게 올라와서 전고점을 뚫는다면 반대 시나리오로 가야겠지만요. 네. 그래서 수위는 그렇게 매수를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리고 다음으로 세이 볼까요? 네, 세일을 봐볼게요. 네. 세일을 봐보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줬어요. 여기에서 한 번 지지 2번을 받았고 그리고 저항을 여기에서 몇 번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이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네. 이게 이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때는 다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돼요. 어디가 좀 지지 저항이 많이 겹쳐 있는지. 네. 만약에 여기 올라간다고 하면 딱 이 정도잖아요. 여기 저항 겹치고 또 여기 네. 지지랑 안 겹치고 그리고 여기 저항 있고 그렇게 음. 된다고 하면 이 추세선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피보나치 비율을 고점이랑 저점 찍어서 0.618 부근이나 네. 382 이쪽 부근이랑 만나보면 돼요. 이번에도 똑같죠? 음. 그래서 이번엔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거고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또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전고점 약간 안 되는 구간 여기도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거의 786 될 거거든요. 네. 네, 딱 786, 236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 0.39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네, 세일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위와 세이 중에서는 세이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왕중한 코인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준비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바로 준비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내일 한국 기준으로 오전 10시에는 이제 TV 토론이 있습니다. 미 대선 후보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TV 토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들이 있고요. 또 이제 CPI 발표까지도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차트 간략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먼저 풀어드릴게요. 네. 네, 60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좀 한번 올라가는 게 네.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종이 비행기처럼 네.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나서 쭉 올라갔거든요. 원래 이런 경우에는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쭉 뚫으면서 올라갔어요. 네. 그것도 캔들 모양이 윗골이 거의 없는 양봉으로 나오면서 쭉 올라갔고 그리고 멈춘 구간은 전 고점이랑 매물대가 모여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 멈췄어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추세선 그은 거랑 정확하게 멈췄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추세선이 또 단기적으로 그어졌는데 네. 여기서 방금 전에 봤었을 때 삼각수렴을 만들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만들다가 네. 여기 삼각수렴은 고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 고점을 넘긴 상태예요. 넘긴 상태인데 추세선을 또 지금 갖고 놀고 있죠. 네. 여기에서 왔다 갔다 매수 매도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한 다음에 또 여기서도 계속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놀고 있어요. 좀 네. 정확하게 그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추세선 긋는 사람들을 좀 혼란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점 딱 넘기고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캔들 모양만 봤을 때는 원래는 방금 전까지 여기 아랫골이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또 여기서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어떻게 아직은 뭐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이 캔들이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전 저점을 뚫었다. 57,000을 뚫었다. 그러고 나서 좀 한 56,930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네. 아 이거 올라오는 거는 좀 페이크일 수가 있겠구나. 이거 페이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쭉 떨궈서 56,300에서 멈출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올라왔다가 떨구고 55,800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55,800이 딱 여기 예전에 저항받았던 구간이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또 올라오면서 주황색 선에 이렇게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뚫으면 또 여기까지 올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하락한다면 그런 시나리오고 만약에 상승한다 이게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네. 5분 봉은 이렇지만 15분 봉이나 뭐 60분 봉은 다를 때가 있어요. 60분 봉도 똑같네. 15분이랑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올라갈 걸 대비해 가지고 올라간다면 네. 59,000에서 그렇게 저항을 받고 뚫는다면 62,0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더리움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략 세워주신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조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코인 원정 원정 네.